내가 춤추면 코끼리도 춤춘다. 순수한 자신을 발견하라. 어떤 사람이 정원에 여러 가지 꽃들과 나무를 심었다. 열심히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 가꾸었지만 날이 갈수록 정원이 피어나기는커녕 모든 것들이 시들어만 갔다. 고민을 거듭하던 그는 어느 날 꽃과 나무들에게 너희는 내가 무엇을 못해주고 안 해주었길래 이렇게 시들어가니? 라고 물었다. 은행나무가 말했다. 제가 소나무처럼 높은 기품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소나무도 힘없이 대답했다. 저는 사과나무처럼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그러자 사과나무도 지지 않고 거들었다. 저는 해바라기처럼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그때 축 늘어지고 처진 화초들 사이에서 싱그럽게 꽃을 피우고 있는 작은 들꽃 하나가 있었다. 아주 수줍은 듯 피어 있는 그 들꽃에 눈길이 머문 주인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물었다. 모두 시들어만 가는데 너는 아주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비결이 뭐지? 그러자 들꽃이 조용히 대답했다. 저에게는 남들에게 전혀 없는 작고 소박한 멋이 있답니다. 이런 멋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모습에 충실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런 제 모습이 자랑스럽고 좋거든요. 그러니 자신 있게 피어날 수 있지요. 작은 들꽃의 이 말을 들은 정원의 꽃과 나무들은 그때서야 자신에게도 다른 식물에게 없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구나 자신 있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면 충분히 행복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꽃들의 이야기를 빌려왔지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가슴 뛰는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부자가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하지만 정작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왜일까? 남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허상을 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남들과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동안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보석인지를 모른 채 살아갈 뿐이다. 작은 들꽃처럼 자신을 바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 스스로 행복하다.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주눅이 들고 회의에 빠졌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뭐야, 다 똑같은 이야기잖아.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참을성은 왜 그렇게 많으며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포용력도 대단하지? 됐어. 부모를 잘 만났군. 나도 좋은 학교 나오고 돈 많은 부모 만났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다고. 세상의 모든 것을 거머쥔 성공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초라한 자신에게 화가 나거나 우울해지기까지 한다. 물론 인생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기에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늘 남과 비교하면서 살게 되어 있다. 남들과의 비교는 곧 경쟁을 의미한다. 학교 다닐 때부터 1등부터 100등까지 등수가 매겨지고 사회로 나오면 더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 어려운 입사시험, 그리고 실적 올리기와 승진 경제 등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성공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는 무엇이 행운과 재운을 부르는지 모른 채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뿐이다. 즉, 자신이 타고난 행운과 재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 가운데 진정 성공한 부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참 모습을 잘 알고 인생을 즐기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마스시타 고노스케의 말로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갈팡질팡하지 않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늘이 준 순수한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